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23강, 엔드타임 포인트 19강입니다. 19강, 20강, 이제 21강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인도, 아프리카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9강은 마지막 때 동아시아 지역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이러한 지역학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의 어떤 말씀을 기초로 해서 대략의 어떤 지금의 현상학적인 부분만 다룬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깊이 있는 지식은 더 많은 전문가들이 더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을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이렇게 대략적인 부분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보면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은 이제 동북아 지역하고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여기가 너무 저기하게 그렸네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동아시아 이쪽 부분에서 여기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그 인도네시아 그 이제 그 베트남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제 그 동남아라 그러잖아요. 동남아 지역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은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동북아 지역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좀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데 좀 독자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어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동북아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마지막 때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이다, 충돌은. 왜 그러냐면은 동북아 지역은 결국 5천 년 동안에 숙적 관계에 있었던 두 세력이 있었다. 하나는 화하족과 하나는 이제 이건 중화족이라고 하는 화하족과 그 다음에 태양족이라고 볼 수 있는 동이족의 5천간의 그 다툼과 경쟁 그리고 충돌과 전쟁의 그러한 5천 년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그 5천 년 동안에 그렇게 쌓여왔던 그 두 세력의 승부가 결정나는 때가 또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두 세력들은 어떻게 이쪽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노아의 홍수가 나서 이제 노아 가족이 여기서 내려서 이제 셈과 야벳과 그 다음에 저기 있잖아요. 그함 요 세 형제들이 이제 각각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셈 계열이 이제 이쪽으로 길을 떠났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물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떠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먼저 도착한 측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동이족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야기로 태양을 따라서 온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양족이라고도 한다. 태양을 좀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홍산이라고 하는 곳에 홍산 요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요 부분에 홍산 이제 문명을 이렇게 이쪽에 먼저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또한 민족들이 섞이면서 그 이제 그 야벳과 여러 가지 이제 여기가 여러 가지 섞이게 되죠. 섞이면서 뒤후발주자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여기 비단길로 아래쪽으로 와서 아래쪽으로 오거나 뭐 이쪽으로 또 이렇게 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그 화산 지역에 서안에서 서안 지역이라고도 하고 그쪽 지역에 그 자리를 잡은 세력이 있었다. 요 세력이 이제 저기죠. 그
화하족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중화민족을 자처하는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동북아 지역은 결국 요 동이족을 중심으로 한 그 저기 있죠. 요 세력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손족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이제 하늘에 이렇게 그 종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한 용의 자손이라고 하는 용의 자손이라고 그 자신들을 생각하는 화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화족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중화주의로 지금 발전해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이족과 화족이 서로 이동의 루트가 이러하다.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이족이 이쪽 중원 지역을 동이족이 다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화족이 점점 그 문화적인 영역을 확대하면서 점점 그 동이족은 이쪽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화족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 족속의 근원 지역은 이제 홍산 문명 지역과 화산 지역, 그렇죠. 이 두 지역으로서의 그 근원 지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동이족, 태양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동이족은 전쟁에서 이겼으나 문화에서 패한 동이족, 태양족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싸웠고 이겼으나 그 문화적인 면에서 이제 그 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저기죠. 이렇게 어떤 유교 문화라든가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저기죠. 그 중화족의 하나의 그 많이 그 동화되고 이렇게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상과 문화로 이제 중화족이 팽창의 어떤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5천 년 동안.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저기 다 그 옛날에 그 진나라를 비롯해서 저기 당나라도 그렇고 다 이제 그 동이족 계열의 선비족들이라든가 이런 저기죠 동이족들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리고 원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청나라도 그렇고 다 저기죠 동이족들이죠. 동이족에서 갈라온 그 저기 지배를 했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중화족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5천 년의 간략한 이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20세기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중화 민족주의하고 20세기 이제 초중반 그때 이제 일본 군국주의하고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군국주의도 이제 넓게 보면은 이제 동이족의 어떤 그 대표였었고 중화 민족주의도 이제는 이제 중화족 쪽의 어떤 민족주의였죠. 근데 이때는 이제 먼저 이제 일본 군국주의가 우세를 했지만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그 좀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이제 공산주의와 이제 자유주의로 이제 나눠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제 그 중화족은 공산주의를 이제 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자유주의를 택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미국 세력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대륙과 이제 해양 세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생존해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 미국 세력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일본과 함께. 그래서 자유주의로 이제 공산주의인 중국 공산당과 20세기는 대결하게 된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동이족 사이에서의 어떤 내부 어떤 선명성, 적자성,
적자성 그러한 이제 싸움이 상당히 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동이족이 크게 하나로 이렇게 뭉치지를 못한 것이 이렇게 그 중화족이 이렇게 팽창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그 동이족의 분열도 한몫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리고 이제 지금의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 중국과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이 한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저 WTO 체제에도 들어오고 상당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2위의 그러한 이제 위치에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금 제1 패권국인 미국과의 중국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 상에 있는 것이 지금이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이 동이족들은 지금 이제 미국 세력 그 아래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충돌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패권의 다툼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제 동북아시아의 그러한 싸움은 한국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한국이 앞에서 싸우지만 그 실체, 그 뒤에서 크게 돕고 같이 싸우는 세력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1, 2위가 공멸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큰 이제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1, 2위가 이제 공멸하게 됨으로써 지중해권의 어떤 주도권을 그러니까 즉 10개국 연합이 이제 어떤 마지막 때에 그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요 세계 1, 2위가 어떻게 충돌하게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볼 때 마지막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한 부분은 이제 전 3년 반, 그 다음에 그 후 3년 반으로 이제 마지막 때 7년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근데 이제 전 3년 반 중에서도 요 초반 부분에 중국과 미국이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언을 보면은 나라와 나라가 이제 충돌하겠고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두 번째 인이 이제 그 큰 칼 가진 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그 큰 칼을 가졌다는 것은 큰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요 중국과 미국이 요 이제 초반에 전 3년 반 초반에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약간의 그 좀 변동이 약간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이러한 마지막 때의 상황은 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라도 사소한 충돌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즉 미국, 일본, 한국의 전면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전면전, 그 전에 어떤 작은 싸움이 아니라 이 결과는 이제 중국이 이제 철저히 이제 미국도 큰 타격을 입고 이제 몰락하게 되지만 중국도 철저히 이제 부서지게 된다. 그러한 중국 몽은 저기 있잖아요. 하나의 몽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자기 페이스를 잃고서는 그 장군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코로나를 비롯해서 그 하는 행태들이 세계로부터 인심을 잃고 있다. 중국이.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파멸의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도 하고 지금까지 키워졌던 게 이제 세계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세계 자본주의가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이제 WTO 체제로 이제 저기 이렇게 용인을 하면서 대륙고 하면서 경제를 30년 동안 키워줬는데 이 중국이 그러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컸는지도 이제 잊어버려 가지고 그 이제 중화주의를 세계로 장악하겠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도전하는 형국이고 지금 이제 경제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지금 같이 단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2년 그 후반부터 상당히 그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또한 이제 중국 공산당의 통제 시스템 모델 사람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그러한 저기 이제 안면 인식 기술과 AI를 비롯한 이제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전 이제 그 사람들을 다 감시 통제하는 시스템 모델이 적그리스도 체제에서 전 지구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결국 중국과 이제 미국, 일본이 이렇게 크게 이제 붙게 된다. 마지막 때 그것도 아주 초반에 전 3년 반 중에서도 그 초반에 이제 붙게 될 테인데 결국에는 중국 이게 여기가 1위잖아요. 세계 패권. 여기가 2위 지금 도전하는 세력인데 요 중국도 몰락을 하고 미국, 일본도 같이 몰락을 하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 체제로 편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이라는 존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큰 제1위 단일 패권국으로 있으면은 이제 중동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저기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동남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제 동북아 지역을 살펴봤는데 동북아 지역이 마지막 때 굉장히 충돌하는 지역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마지막 때 이제 동남아 지역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때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와 이제 동남아 지역이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의 저기죠. 그, 그,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좀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기죠. 여기에 여기 보면은 여기 동남아 지역과 중국은 이제 90년대부터 지금 30년 동안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중국이 이제 아직 자본주의 체제로 WTO 체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요 미국의 전략상 또 세계 전략상 여기 아세안이라고 하죠. 동남아 지역이 아주 여기가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세계적인 중요도가 이제 확실히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여기 아세안 지역 옛날에는 아세안이라는 이런 기구도 만들고 여기 파워가 그래도 있었는데 이 중요성이 이제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기 중요한 지역 세계적인 그 부분에서 중요도가 좀 더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동남아 지역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어서의 이제 남중국계 해상권 분쟁이 지금
그 동남아 지역을 이렇게 지금 볼 때의 가장 핵심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남중국해를 이제 저기죠. 이렇게 제가 지도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이렇게 필리핀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대만이 있고 여기 이런데 여기가 이제 베트남이 이렇게 있고 여기 그렇죠. 베트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을 이 지역이 이제 남중국해라고 하는데 남중국해 대부분을 이제 지금 중국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여기에서 이제 동남아 지역 분쟁이 촉발될 위험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국과 이렇게 미국이 요 윗부분에서 이렇게 동북아에서 충돌하게 되느냐 그 시발점이 아니면은 요쪽 이제 요 남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같이 충돌을 하게 되느냐 요거 어느 쪽으로 이렇게 될지는 아직 확실히 이렇게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크게는 요쪽 그 한반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저기죠. 그 일본과 그 중국이 이렇게 그 맞게 되는 그 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저기 그 섬 충돌 거기에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요 남중국해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네 부분에서 중국과 이제 그 촉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그래서 이제 대만과 중국 문제. 그래서 이제 대만을 27년인가 28년까지 중국이 흡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2027년, 28년까지 이제 그 그러니까 대만을 이제 그 중국 영토로 이제 완전히 점령해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만이 지금 미국과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죠. 일본하고도. 이 문제를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과 중국은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도 같은 이제 공산주의 이런 친하게 지내면서도 그 영토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로 또한 이렇게 그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이제 그 중국 문제에 있어서 지금 두테르테가 상당히 친중국 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도 이제 그 철수시켰고 했지만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 기지를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왜냐면은 중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필리핀에게도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동남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는 그러니까 동북아도 그렇고 중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이제 남중국해 해상권 분쟁이 여기 동남아 요 나라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면은 일본, 한국, 또 대만을 비롯한 이렇게 자유진영의 에너지 그 수송 루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지역이. 그러니까 요 지역을 통해서 요 호르무츠 여기 페르시아만에서 요 호르무츠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와서 말레이시아 그 말레카 해협이죠. 말레카 해협. 거기를 지나서 이쪽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그 석유와 일본과 한국으로 대만을 비롯해서 일본 이 한국으로 이제 그 에너지 석유하고 그 가스가 이제 여기서 배달되는데 여기를 이제 중국 남중국해를 다 중국이 자기네 이제 땅이라고 하면서 아니 그 바다라고 하면서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그 물자 수송에 있어서 요 한국이나 일본을 다 대만도 그렇고 저기 있잖아요. 수출하지 않으면은 그 먹고 살기 힘든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상품 어떤 수송로도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송로가 여기 이쪽인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위험하고 여기 바다도 저기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이 큰 지금 여러 가지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중국의 어떤 이러한 패권주의에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침묵하게 되면 저기죠, 국제법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됨으로써 그건 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상당히 이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요 남중국해 이런 해상권 분쟁을 통해서 미국과 충돌하게 되느냐, 중국과하고 미국, 일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호주, 그다음에 인도를 비롯해 가지고 이러한 이제 여기 쿼드라고 하죠. 그렇게 군사 동맹으로 중국을 지역 군사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독자님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지역들 이러한 지역들은 이제 저기죠. 그 마지막 시대 때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 경제 불안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격을 받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치라든가 경제 이제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지역 IMF 그 98년도인가 그때 시절에도 그 이쪽 지역이 먼저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금융이라든가 모든 게 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타격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런 타격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지역, 덜 문명화된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많이 분포하는 이러한 지역, 그다음 자본주의의 주변부, 또 이러한 지역이 오히려 마지막 때에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생존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거 또 이러한 이제 덜 문명화된 이러한 지역이 이렇게 오히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어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전 3년 반 초반에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세력, 그러니까 그 동이족과 중화족의 큰 이제 세력의 이제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중국, 북한이 그때까지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뭐 중국 편을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을 비롯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거는 일본과 한국은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자본주의 어떤 그런 아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싸우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일본도 뭐 이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요때 이제 딱 중간에 여섯째 나팔 전쟁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 지역은 이제 모두 요 여섯째 나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점령되고 복속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체제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 일본이 이게 크게 충돌하게 돼가지고 같이 좀 망하게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역들이 이제 중국이건 미국이건 다 요 여섯째 나팔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점령되고 복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들어설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있을 것이나 이제 전 3년 반의 고난을 심히 받다가
후 3년 반 저 그리스도의 체제에 복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때 이제 그 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를 비롯해서 여기 전 3년 반 동안에도 극심한 이제 고난을 받다가 또 이제 여기 저 여섯째 나팔 때에 그리스도 체제에 복속돼서 이제 복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한국을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요 마지막 여기에 들어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